네, 안녕하십니까. 더밀크의 CES 대신가들이 오늘 CES 오늘 개막 이틀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며칠째죠? 5일째? 한 달 된 것 같아요. 오늘이 1월 며칠입니까 오늘? 8일입니다. 1월 8일. 8월 2일 됩니다. 믿겨지십니까? 예. 거의 24시간 동안 계속 하기 때문에 돌아다니고 또 정보 검색하고 또 사람 만나고 이런 아주 극한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짱하게 지금 말짱해 보이시죠? 네. 건만 말짱합니다. 예, 건강 말짱. 예, 그리고 뭐 많이 걸었고 많이 못 먹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이것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들 이제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현지 시간 몇 시죠? 10시 반? 10시 반, 예, 밤 10시 반입니다. 네. 오늘 내내 돌아다니고 지금 또 네, 좀 전에 들어왔어요. 예, 뭐 이렇게 만나고 또 소개하고 이렇게 이제 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CES 정리하는 우리 지난번 산호세에서 올 때 그때 비행기 타고 올 걸이라는 방송부터 그때는 이제 예고 네. 방송이었고요. 네.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 할 때는 또 계속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LG 전자 네, 또 네. 프레스 컨퍼런스 했었고 이틀간 계속 플로어를 돌아다녔어요. 그 느낌을 오늘 우리가 한번 네.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오늘 어제 우리가 못했잖아요. 어제 못했죠. 어제 사실 하고 싶었는데 어제 일정이 많아서 우리가 다 늦게 들어왔어요. 밤 12시 네. 다 돼서 들어와서 야 이거는 그래도 당일 배송의 원칙을 지켜야지. 지켰는데 12시 넘기기 전에 시작하자. 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들 퍼져서 결국은 슬금슬금 네 결국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사실 멘붕이었어요. 네. 멘붕이었고 어제 막 거의 뭐 혼이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이제 네. 예, 힘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손 대표가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기자를 계속 할 거야. 기자는 지금 기자와 뭔가 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예.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의 또 좋아요, 네, 격려 바랍니다. 격려, 좋아요와 예, 구독, 예, 알람 격려가 됩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 사실 마지막 날은 아니에요. 내일도 개막 하죠. 이틀째인데 내일도 하죠. 내일도 하죠. 내일도 하는데 이제 이틀도 남았습니다. 네. 근데 오늘 거의 하이라이트는 다 나왔고 그래서 한번 정리하는 1차 정리하는 의미로 이번 네. CES 2020을 한번 정리 랩업 1차 랩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끼리 랩업. 우리끼리 랩업이죠. 방식은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고요. 질문을 하고 또 이렇게 좀 내가 꼽은 베스트 오브 CES 2020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간판을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요. 한번 이렇게 좀 시험을 해보실까요 지금? 아 그럴까요? 네. 네. 사실 제가 이미 써봤습니다. 스펜이 네. 나오는지. 아메리카타. 다 금메리타워 한번 훌륭하다. 예. 훌륭하다. 예. 이미 써봤습니다. 구독 쓰시죠. 여기. 네. 아, 네. 좋아요. 구독, 네. 좋아요. 그 번번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구독자는 구독 누르지 마십시오. 예. 구독이 끊깁니다. 예. 알람도 있나요? 알람 설정까지. 알람 예. 설정. 알람 설정인가요? 알림 설정인가요? 알람. 예. 영어로 알람이 알림이죠. 예. 네,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네. 보이시나요? 예. 화면이 잘 보이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셔야 좀 될 것 같아요. 자, 아 지금 우리 이거 연습 연습이에요. 연습. 예. 우리 셋만 갖고 있나요? 잠깐만, 저는 이렇게 보고 사회를 좀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구독, 자, 좋아요, 알람. 예. 글자 크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좀 안 보일 것 같아요. 예. 네. 여기 이게 제거 쓰시고 괜찮죠?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총장님 이거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이게 연세가 드실수록 이런 발언을 좀 하시는 아니, 천사님은 지금 5일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똑같아요. 똑같으세요. 네, 변함이 없어요. 대단하세요. 아, 저도 속으로는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번개로 설문을 조금 했었어요. 설문을 했었는데 그래도 내가 꼽은 베스트 CES 2020을 설문을 했었는데 지금 그래도 30분이 아, 예, 30분이 답변을 해주셨고 뭐 이거 계속 돌아가니까 네네. 그리고 답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중에 그 CS에 가셨나요? 라는 그 70%가 여기 있다. 예,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연령대는 30에서 40대가 제일 많아. 네. 그리고 10대하고 30대는 적네요. 아까 예. 10대, 30대, 20대, 40대가 맞나요? 예, 30대부터 50대 이상도 많아. 이게 지금 연령대가 CS 오는 분들 연령대가 좀 높습니다. 네. 30명에 따르면. 예. 물론 이제 뭐 표준 그러니까 편차가 지금 뭐 이게 좀 확실하진 않지만 이게 좀 모수가 적죠.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 근데 저게 이제 우리가 그 콜리레이션을 찾을 수 없는 게 예. CS에 있다가 70분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연령이 있는데 그게 두 개가 연계가 연결가 되지 좀 되지 않아서 않지. 네, 계신 분은 전부 40대일 수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연관성은 이렇게 끝까지 야, 않습니다. 역시 세대폰이 예리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이거 설문을 뭐 진지하게 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뭐 뭐랄까 뭐 통계를 잡아가지고 구체적으로 한 걸 그럼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근데 해보니까. 네. 예. 그리고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에 또 물론 이 통계가 너무 모수가 작아. 스타트업이 일단 제일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예, 무려 4번. 무려 4번. 나머지는 다 한 분씩 되게 많아요. 이게 개인사업도 그 마이스 기획 또 VC 예. 네, 굉장히 롱테일입니다. 롱테일입니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 잡으려고 한 게 아니어서 예.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이 통계를 보면 CS에 참석한 한국 기업체 수가 약 360개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스타트업이 200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스타트업이 전체 전체 우리 참석 기업 수 가운데서 50%가 넘는 거예요. 거의 60%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스타트업이 많죠. 그 플로어에 돌아다녀 보니까 한국 우리 비즈니스맨들 굉장히 회장님들 많이 뵀어요. 그죠? 맞아요. 예, 회장님들 뭐 또 회장님과 그 임원분들 이제 평소에 보기 힘들었던 분들 CS 많이 오시고 그게 좀 CS의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평소 이제 비즈니스에서는 보기 힘든 분들을 많이 좀 볼 수 있어서 무슨 축구 동호회, 컴퓨터 동호회 이런 회장님들 많으시죠. 많으시죠. 거의 한 동호회는 다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정치인분들도 좀 오셨고, 또 오셨고, 또 서울시장님, 지자체 분들 많이 오셨어요. 제주도지사님도 오시고, 예. 그래서 이번 이렇게 비즈니스 뭐 서밋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CS 2020이 이 비즈니스 서밋이 아니냐, 한국에서 많이 왔다 해서 비즈니스 서밋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다녔는데. 우리 정 교수님부터 이렇게 노스홀의 황제 아니십니까? 또 자동차 많이 보셨는데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셨어요? 노스홀 노스홀은 어땠냐면 사실 작년에는 보면 약간 2018년에 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포커스를 하는데 자율주행이 이렇게 2019년에 진화한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약간 자동차가 약간 침체됐다 이런 걸 느꼈는데 올해는 상당히 재밌어요. 그렇죠. 저도 좀 재미를 많이 느꼈는데 어떤 면에서 좀 재미를 좀 느꼈나요? 일단은 이제 뭐 플라잉카라고 뭐 하는 부분들 많은 게 우리의 꿈이니까 그게 너무 재미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자율주행이 진화하면서 파생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체는 오래 걸리더라도 자율주행에서 나온 비즈니스들이 다른 비즈니스에 응용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산업용에서 쓰던 기존에 카메라가 하던 산업들을 잠식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우리가 이제 5G, IoT, AI 흐름의 입장에서 인공지능이 진화하려면 센서들이 많이 발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센서들의 센서들의 진화가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센서의 진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떤 스마트홈이 스마트카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공간 비즈니스가 같이 융합되는 이런 부분이 재미있었어요. 그렇죠.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뭐야 이제 기술적인 분야에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저는 상당히 많은 걸 보려고 했던 중에 중요한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앞으로 바뀔 거냐. 결국 이제 기업 입장에서 뭘로 돈을 벌 거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바뀔 거냐에 대한 걸 이제 아주 예의주시했는데 특히 노스홀의 경우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봤어요. 지금 말씀대로 우선
지금 말씀하신 기술적 관점이고 비즈니스 모델 관점을 보면 과거에는 이제 제조회사로서의 자동차 회사의 하나의 참여라고 한다고 보면 이번에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하나의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겠다는 그렇죠, 그렇죠. 강력한 의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러다 보니까 모빌리티라는 게 이동수단이니까 이게 그 단지 그냥 자동차만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공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다음 자동차로 커버 못하는 그 라스트 마일리지 소위 개인 운송 그 킥보드 같은 그런 것까지 해서 한 지점으로 이동하는 그 관련된 모빌리티를 전부 다 하나의 서비스로 그래서 소위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 그 차원의 문제를 가기 때문에 제조 회사들이 이 서비스업으로 융합되면서 하나의 그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지향한다는 점이 저는 이 노스홀에서 가장 독특한 가장 독보적인 이번 CES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노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사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려고 하니까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외형적인 부분만 딱 봤을 때는 그럼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게 안 보이죠. 안 저는 보이죠. 어떤 느낌이냐면 네네. CES잖아요.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 근데 저는 놀소울은 특히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가 아니라 컨슈머 모터 쇼. 전 모터쇼랑 진짜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모터쇼스러운 레이아웃과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회사들 부품 원래 CES가 지금 5대 모터쇼가 됐어요. 네, 지금. 네. 지금 모터쇼가 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디트로이트 모터쇼, 디트로이트 모터쇼 다음 주인가요? 아니요, 6월달로 옮겼습니다. 옮겼어요. 네, 원래가 이제 항상 이 CS 다음에 다음 주가 디트로이트 모터쇼였는데 그 차가 가기 힘든 거죠. 6월로 옮겨서 CS 오느라고 못 오는 못 거예요. 오죠. 그 차. 그러니까 이게 참 CS 영향력이라는 게 이 모터쇼를 밀어냈어. 3대 모터쇼 중에 하나를 시간을 바꾸게 하는. 그렇죠. 와, 놀랍네요. 그리고 사실 작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보면 신차 출시가 40% 줄었고요. 관람객이 엄청 늘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독일 자동차사가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더 이상 투자하기가 애매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2년 만에 열리니까 파리 모터쇼가 있는데 2018년 파리 모터쇼는 완전히 이게 좀 낮아졌거든요. 작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도 낮아졌는데 왜 그러냐면 9월에 자동차사가 뭘 내고 1월달에 여기 CES를 내기가 힘든 거예요. 모두 다 CES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의 모터쇼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칩 모터쇼. 근데 그 교수님 모터쇼 많이 좀 가보셨는데 그 CES랑 비교해봤을 때 뭐 다른 게 차이는 있죠. 모터쇼 그렇죠. 가면은 모터쇼 차를 팔 거. 차가 많은 거죠. 네. 차가 많고 그 차를 또 타고 체험하고 이런 어떤 공간적으로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CES는 이제 그 기술 중에 진화하는 기술의 엑기스를 다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참 편한 게 여기 자동차 부품사도 모터쇼에 가면은 큰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기 힘든 거를 여기서 좁은 공간에 다 정리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굳이 가을에 모터쇼 갈 필요 없이 1월에 CES 와가지고 동향을 딱 보면 되는 거죠. 네, 약간 그 요약된 참고서 같은 느낌.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이제 놀소울에 자동차가 집중돼 있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게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우스홀에도 자동차, 저기 센스 엑스포에도 자동차, 유레카. 아니요, 센트럴홀도 가시면 보시가 거기서 또 자동차, 프랑스에도 자동차, 전부 해서 이게 자동차에서 에브리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재밌는. 웨스트게이트 스마트 시티가 절반은 자동차. 그런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스타트업 이제 찾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못 찾겠는 거예요. 자동차 업체인데 그 모트렉스하고 옐로우 나이프 같이 만든 부분인데 웨스트게이트에 있더라고요. 한참 찾았습니다. 진짜. 그게 우리 저기 그 브로셔나 이런 데는 잘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런 말씀드리는 것처럼 웨스트게이트는 참 뭘 찾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럼요. 저도 안 간지 오래됐어요. 정말로 이 의지를 갖지 않으면. 안 간지 오래됐어요, 웨스트게이트. 안 간지. 선생님이 가셔야죠.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은데 또. 지지를 그렇죠. 근데 동선이 잘 안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있어서.
그 이번에 노스홀에 또 제일 인기 트래픽이 제일 많았던 데가 아무래도 메르세데스 그죠? 벤츠 쪽하고 오히려 현대자동차가 더 많아. 현대차가 더 많아요. 네. 현대는 비행기가 떴잖아요. 비행기 떴죠. 저게 뭘까? 네. 네, 그렇죠. 비행기 뭐 사람들도 많았고 관심도 많이 받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참 CS 와서 현대자동차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 건 처음이 아닐까. 그리고 진짜로 대성공이 근데 요즘 현대차가 현대차가 차를 아니고 차를 안 내놓으니까 관심이 많아요. 차를 안 내놓으니까. 예. 아니 근데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들 관심이 너무 너무 높죠. 높다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놀스홀뿐만이 아니라. 예. 특히 그다음에 이번에 또 CTA의 또 그 추진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CS 2020이 2020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20년 대를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그 뭐랄까 비전을 많이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현대자동차가 상당히 그 부합되는 예.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우주선수단이라든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하나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이제 그런 면에서 또 도요타도 이제 미래 비전을 제시했는데 도요타는 어떻게 보면 기존 도시에 입선 시작한 게 아니라 완전히 신도시를 만들어야 그렇죠. 국지산 밑에다가 뭐 하나 만들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직접 직면하고 있는 거는 지금 신도시를 만들어 해결하려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도시의 컨제스션이나 기존 도시의 이 교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또 이 에어포트 이 공기질이라든가 환경 문제도 영향을 주고 막 또 딜레이가 또 지연이 많이 되면서 시간 많이 없어지고 또 굉장히 그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 기존 이 도시의 문제를 제시했다는 면에서는 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저는 더 점수를 도요타보다 많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상당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중 동원 그 다음에 그런 미래 제시 모든 면에서 성공했다. 그러니까 아까도 구체적으로 자동차 특정한 모델을 내놓지 않고 그러는 걸 했다는 거가 좀 상당히 아주 특이할 만한 사항이죠. 우리 이렇게 근데 다 얘기하면 나중에 이거 이렇게 할 때 할 말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까요? 아니 노스홀 또 특징 또 얘기할 분 좀. 네. 일단은 저는 이제 그 벤츠랑 도요타랑 현대랑 어디가 관람객이 많을까? 네. 현대차가 제일 많아요. 사실이고. 아니 벤츠도 근데 많았죠. 벤츠도 많아요. 벤츠도 많았어요. 네. 그다음에 저쪽에 보면은 도요타는 보면 관람객은 적었어요. 그러니까 도요타의 비전이 이제 그 사람이 다니는 도로와 차가 다니는 도로를 합친 그런 도로를 만들고 설계하자 이런 그런 컨셉으로 꾸몄는데 그런 컨셉으로 꾸미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쉬는 거죠 거기서. 쉬는 사람들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그걸 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나왔던 전시물이 예전에 다 거의 소개가 됐던 거라서 이팔렛 같습니다. 이팔렛 이미 2년 전에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LQ도 있었죠. LQ 있었죠. 네. LQ 충전기에 꽂혀 있었죠. 그 저기 작년에 올해도 이팔레트 마이크로 팔레트 전시가 됐었죠. 그 좀 도요타의 뭐랄까 이 스마트시티 이게 좀 컨셉은 어땠나요? 오늘 또 그런 보도가 좀 나왔는데 약간 실현이 좀 안 될 것이다. 컨셉은 훌륭하죠. 이상적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 도시를 그 전환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일부 예를 들면 뭐 중동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마스타르 같은 게 대표적인 예인데 완전 신도시를 설계해서 짓는 케이스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데다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존 도시를 전환하는 데는 거의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 오븐 시티 컨셉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속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가는 길, 그다음에 자동차가 가는 길, 그다음에 산책이나 하는 약간 여가나 이런 길. 사실은 이제 어떤 그 특정 목적에 따라서 길을 세 가지로 나누고 분리하고 그 분리된 길이 최적화될 수 있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C줄 날줄처럼 엮어서 차는 차 다니는 길로 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딱 분리됐잖아요. 근데 C줄 날줄이 딱 엮이면서 계속 차는 교차로에서 사람 가는 길을 지나가요. 굉장히 불편하게 섰다 갔다를 하는 형태로 돼 있어서 저는 그게 좀 이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분리를 저렇게 할 거 왜 했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 도요타가 꿈꾸는 거는 사람과 차가 공존하는 게 아닐까. 어떤 그 일본에서 보면 어떤 아톰을 보고자 하는 세대가 로봇하고 친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로봇에서 감성을 느끼고 그 로봇과 사람의 교감이나 이런 걸 강조하는 것처럼 결국은 도요타가 꿈꾸는 것도 차와 사람 간의 어떤 교감이 아닐까. 교감. 네, 그런 부분들. 그 다임러가 그죠 차와 네, 사람과 자연까지 그렇죠. 이제 네, 네. 교감을 그리고 아바타 네, 컨셉으로 이제 모비스 나온 것도 보면 모비스의 컨셉카는 결국 이 자율주행차가 차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외부에 주는 거죠. 보행자한테도 정보를 주고 다른 차에도 정보를 주고 결국 어떤 그런 그 차가 사람 그리고 보행자 사람 그 주위의 어떤 차량과 교감하는 거에서 도요타의 오븐 시티는 한 단계 더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확장해봤습니다. 그 CS 노스홀만 보면은 몇 년간 계속 자율주행 몇 단계다 이런 게 좀 화제가 그렇죠, 됐었어요. 그렇죠. 나는 뭐 4단계야, 뭐 너는 2단계밖에 안 되지, 뭐 이러면서 뭐 2단계는 뭐가 되고 그걸 뭐 프레젠테이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은 몇 단계 거의 뭐 이제 안 나오고 대부분 4단계 기본으로 하면서 이제 익스피리언스 또 칵핏 디지털 칵핏 이런 거 안에 내부 실내 인테리어 또 이제 스마트 시티즈로 완전히 이제 컨셉추얼리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 자율주행 뭐 몇 단계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가 이제 어떤 현실의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하이웨이 드라이브를 자율주행하는 거는 지금도 이제 레벨 3 시작하면서 당장 가능해요. 그런데 이 시티 드라이브를 자율주행을 하는 거가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냐면 시티의 그 도로 인프라를 변경해달라 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걸 관련하면서 이제 또 자율주행에 따르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문제라든가 이런 그 사회적 이슈들이 이제 아직 공감대가 안 생기면서 도심의 자율주행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조금 좀 시간적으로 좀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다 보니까 무슨 비즈니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다 방향을 상당히 좀 감성 내는 이미지 또는 어떤 비전 이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노스홀에서 네. 우리가 노스홀에서 그러면은 위너를 한번 꼽아볼까요? 위너. 네. 노스홀의 위너. 자, 이렇게 쓰시고 이게 딱 보여주시고 얘기를 해줘야 돼. 이게 좀 잘 안 나와가지고. 자, 지금 그 뭐를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품을 적나요? 노스홀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브 회사? 아니, 뭐든 상관없지 않아요? 회사 그렇죠. 뭐든 상관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모든 상관. 네. 베스트 오브 노스홀. 내가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거. 예, 예. 네. 베스트 오브 노스홀. 쓰려고 생각했는데 네. 생각이 갑자기 안 났습니다. 네. 썼습니다. 예. 베스트 오브 노스홀. 네. 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설문조사 결과도 조금 네. 네. 약간 있는데 예. 있었으니까. 있었으니까. 자, 하나, 둘, 셋. 짠,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벤츠의 AV 아바타. 아바타, 예, AV 아바타, 네. 예, 벤츠, 앞에 다임러 꼽으셨고요. 저는 현대자동차의 현대자동차 컨셉. 컨셉, 현대 전체 모델. 그러니까 소위 그 UAM과 예, 그 다음에 PBB와 예. 이제 허브 이 세 개를 묶은 다 이미 머릿속에 있으셔. 발표 내용이 일단 있으셔. 또 정 교수님 SAR, 예, SA1. A1, 이게 이제 UAM 예,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UAM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예. 저는 모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큰 실물 모형이 나올지 몰랐어요. 예. 두 번째는 모형에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니까 멋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어차피 컨셉이긴 한데 컨셉이지만, 근데 전시를 잘했다. 컨셉인데 여기서 특히 이제 SA1에 굉장히 리마커블한 게 있어요. 오늘 이거는 잘 공개해도 됐나 모르겠다. 예. 이게 연결 얻은 건데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노이즈가 헬리콥터는 뭐 이 노이즈가 뭐 그거 없죠. 뭐 100 몇십 대 될 텐데 네네. 일반 우리가 굉장히 그 시끄러운 때가 한 70
정도 되거든요. 막 시끄러운데 노이즈 레벨이 70 차가 120km에서 70 정도. 네, 70 데시벨. 네. 그런데 지금 타겟하는 게 60 데시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거의 소리가 안 나. 저 뭐랄까 이게 아주 거슬리는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질문이 실내에서 들리는 소리인가요?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듣는 소리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들리게 하는 거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리고 뜰 때 주변 그 노이즈에 그냥 묻혀서 그 큰 소리가 나지 않게 하겠다. 시민은 굉장히 논란. 그래서 제가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했는데 지금 가능하겠다 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그냥 달릴 때 실내에서도 60이면 굉장히 정숙한 차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된다면 베스트로 뽑을 만합니다. 된다면. 네. 설문 내용을 잘 보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버벅대고 보시니까 빨리 봐야 되는데 지금 좀 버벅대 지금 PC가 과로했습니다. 예. 과로해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차 회사 중에 노스홀 자동차 회사 중에 그 역시 현대차가 좀 많아요. 현대차, 도요타, 그리고 벤츠, 도요타 벤츠, 현대, 도요타 나왔습니다. 도요타, 그리고 벤츠, 도요타, 현대, 도요타 어디가 많지 지금? 예, 도요타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 도요타 이렇게 많네요. 그러니까 지금 도요타와 현대 이렇게. 현대가 좀 더 거의 현대가 좀 532 정도? 532? 네. 대단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아니 제가 이거 지금 집계를 좀 해볼까요? 아니 노스홀에 그것만 제가 따로 따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가지고 약간 버벅대고 있는데 그렇게 설문을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근데 가장 혁신적이었던 회사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봤는데 거기에 지금 3개를 꼽았는데 그 중에 지금 자동차 회사만 지금 했는데 이렇게 해서 좀 나왔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아바타를 썼던 이유가 우리가 이틀 전에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 벤츠의 발표를 사실 다는 못 보고 막 여기 막 행사 있고 이래서 조금 중간에 지금 보다가 그 이제 띄엄띄엄 보고 제가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벤츠 실망이다. 무슨 컨셉이 뭐 아바타 뭐 제임스 카메론 데리고 오면 다 되고 컨셉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제일 망작인 것 같다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부스는 이제 그 다음날 갔죠. 부스를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잘못 말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용서를 구해야 되고 좀 코렉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지 않는 아바타를 저희도 이제 썼고요. 반응을 보시고 피드백도 받으시고. 네, 그러니까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되게 막연하고 그냥 굉장히 그냥 러프한 의미로 그냥 아바타의 애니메이션과 그냥 벤츠 그냥 결합했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이제 그 굉장히 깊이 있는 이제 철학은 뭐냐면 아바타가 사실은 이제 교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감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교감을 뭐 차라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로 그런 걸 교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최소한 이 자동차 같은 경우가 여기 아바타도 사실 환경이나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은 애니메이션이었잖아요. 자동차 자체가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 고민을 해놨어요. 그래서 소재들도 거의 다 친환경 소재이고, 물론 제가 그때 뭐라고 디스를 했냐면 지금 디젤차 만들어 팔고 지금 열심히 카본 뿌려내고 있으면서 무슨 뭐 친환경이냐라고 제가 그때 사실 디스를 했었는데 그게 실현이 될 수 있다면 사실 충분하다고 보고요. 뭐 속마음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좀 지켜봐야 될 대상이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썼고요. 거기 보면 이제 액추에이터를 가지고 돌리는 이제 예를 들자면 자동차 표면에 있는 그만하라는 건가요? 네, 이게 징조가 안 좋은데. 그래서 표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뭐 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서 뭐 빛이라든가 뭐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지는 그 소재 자체 그다음에 교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말은 아바타에서 메타포를 가져와서 교감이라고 했지만 자율주행이 되는 순간 사실은 굉장히 이 차가 편해야 되고 사람의 어떤 그 익스펙테이션과 자동차의 어떤 그 무빙이 사실 잘 싱크가 맞지 않으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치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교감해서 자연스럽게 운전되듯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로드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진짜 실현이 될지 아니면 정말 그들이 얘기한 대로 뭐 90%, 뭐 95% 이상 친환경으로 만들지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서 정말 자연을 뭐 보호하고 자동차가 뭐 기존의 뭐 문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계속 될 수 있는 뭔가 그런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대상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제 그들의 비전 속에는 그런 게 녹아 있었고 그거를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에다 대입을 했다는 거를 보고 조금 현장에서는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마음에 전복이 심했기 때문에 아바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있는데 재성님이 어제 우리 그 오셨잖아요 여기. 예, 이재성 재성님이 예. 오늘 들어가다 뵀습니다. 예, 얼굴 뵀던 분들은 더 친근감이 가신다 이렇게 예. 댓글 달아주셔서. 어제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그 페이스북에 스마트카고 번개가 있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재밌는 게 그 역시 모여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얘기하셨던 걸 쭉 이렇게 모으니까 정말 정리가 쫙 되는 거예요. 다들 만족하면서 가셨습니다. 제가 맥주도 드리고 막. 그렇죠. 저는 그냥 즉석 회원이 돼가지고. 그리고 뒤님도 어제 오셨거든요. 공항에서 지금 게이트를 이동하면서 시청 중이십니다.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뉴욕으로 가시는데. 네. 뒤님 지금 많이 가십시오. 뒤님 지금 뉴욕에서 봬요.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뒤님 댓글 많이 달아주셨고 김덕진님, 우리 덕진님도 오늘도 기대합니다. 현지에 못 가서 아쉬웠는데 아쉬운 마음을 채워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사실 덕진님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노스를 좀 가봤어요. 노스를 좀 갔다가 노스를 먼저 가고 지금 센트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테크 이스트 얘기를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죠. 테크 이스트 얘기를 하고 있죠. 센트럴에 가면은 어디부터 갈까요? 우리 뭐 센트럴 전체적으로 보면은 센트럴의 핵심 하이라이트는 그래도 삼성 LG죠. 삼성 LG, 소니, 그죠? 삼성 LG, 소니, 그리고 뭐 캐논, 니콘. 니콘은 기억이 안 나죠. 네. 그 다음에 또 네온 있었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업체들 이렇게 좀 있었고, 또 이제 파나소닉, 보쉬, 뭐 이런 게 센트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기업들이 주로 많이 있었죠. 대기업들 원래 하이라이트가 거기여서. 우리 그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LG 요번에 롤러블 TV 예. 위에서 내려올 거다. 근데 발표에 없어서 안 나온다 그랬더니 있어요. 동시에 올라오고 내려오고 동시에 내려오고 올라오고 식물 재배기 얘기도 했어요. 식물 재배기는 그러니까 발표 안 해서 아쉬웠다는 거지. 거기는 있었죠. 전시장에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 LG 전시 또 이제 이번에 OLED 또 이렇게 또 많이 또 했었고. 올레드와 또 새로운 나노 나노 뭐였죠? 나노 갑자기 제가 나도 생각이 안 나. 제목이 마이크로 LED요? 마이크로 LED 말고요. LG가 또 나노 디스플레이를 하나 또 내놨는데 그 이름 명칭을 제가 앞에 나노셀이지. 퀀텀 답 나노셀. 나노셀인데 사실 LCD죠. 퀀텀 답 LCD. 그런 약간 접전, 그다음에 마이크로 LED가 굉장히 부상하는 거 뭐 이런 걸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삼성은 제가 여러 차례 삼성 갔는데 매년 갔었는데 삼성 이번에 컨셉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제품 많이 뺐어요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제품을 많이 넣어서 앞에 뭔가 이렇게 입구부터 디스플레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LG가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막 OLED로 막 개고 켰고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있었죠. 이번에도 이렇게 있었고 그런 컨셉으로 했고 삼성 이게 LG가 굉장히 재미를 봤어요. 왜냐면 그 CES 뭐 나올 때마다 그게 나오니까 좀 LG가 대표적인 사진으로 나오고 재미를 봤고 삼성은 그거에 뭐 입구부터 디스플레이 막 했었는데 올해는 디스플레이 싹 걷어냈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가 다운타운 라스베가스잖아요. 되게 올드 라스베가스. 여기 초창기에 만들어진 호텔이 이제 뭐 프레몬트 뭐 이런 호텔, 그렇죠. 골든 너겟 호텔 이런 데가 있죠. 그 프레몬트 호텔에 가면 사실은 한 20년 전에 20년도 더 됐던 것 같아요. 프레몬 여기 바로 앞이죠. 바로 앞이죠. 찾길만 건너면 천장을 이렇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똑같은 거 있죠. 디스플레이를 쫙 가려서
거기 막 광고도 나오고 지금 뭐 해상도는 좀 별로지만 근데 그 디스플레이가 그 당시에 LG가 만들었어요. 지금도 LG를 만들죠. 지금 LG라고 써 있죠. LG 그래서 써 있죠. 당시에 LG CNS입니다. 네, 당시에 제가 미국에 처음 이제 여기 라스베가스 왔을 때 그걸 보고 약간 이제 국뽕 자랑스러운 막 이런 느낌을 사실 받았는데 여전히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휘어진 걸로 라스베가스를 사로잡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전 대표님 말씀하신 오늘 처음 보고 왔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저는 이제 그걸 보면 느껴지는 게 제가 LG 전시에서 그런 전시를 처음 본 게 OLED 터널이었거든요. 그렇죠. OLED로 이제 터널을 만들어서 이제 지나가게 만드는 건데, 근데 그때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안에서 천장을 보고 있으면 이게 흘러가면 몸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그걸 봤을 때 밑에다 뭘 달았나? 밑에 보고 다시 보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OLED 터널이 OLED 동굴로 바뀌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협곡. 그다음에 이제 OLED 폭포가 폭포 있죠. 최근 폭포 나왔지. 폭포 나왔지. 지난번 입학한 OLED 폭포였는데 이게 뉴웨이브 새로운 물결, 새로운 물결 쫙. 교수님이 지금 뭐 더 정확하게 네. 지금 뭐 왜냐면 저를 기사를 썼기 때문에 이게 제목이 있어요. 그 LG 보도자료 제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협곡 뭐 계곡 이런 게 그렇죠, 계속 그렇죠. 그 기사 읽은 거예요? 보도자료 보죠. 보도자료 읽은 거예요. 근데 그걸 기억하시는 건 대단한 거죠. 네. 그런 보도 자료가 있었으면 편했을 텐데.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OLED 터널이 저는 너무 인상이 남아가지고 협곡이나 폭포보다는 터널 형태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약간 이번 거는 굴곡이 심하면서도 약간 그런 터널의 효과가 나 기억난다. 있어요. 나 기억난다. 뭐 기억나냐면 LG에서 네. 그 3D 디스플레이 나왔을 때 3D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안경 써가지고 보는 거 이렇게 그거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3D 한 해. 왜 2000년이었더라? 금방 없어졌죠. 정말 한 해하고 없어졌죠. 한 해하고 없어졌지.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안경 끼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어지럽잖아요. 이게 해가지고 멋있네. 일단 멋있는 척했지 사실은. 예, 그랬던 기억이 나고 이걸 아까 제가 이어가면은 삼성도 이렇게 뭔가 이게 LG랑 삼성이랑 경쟁하는 느낌이어서 더 늘라 그랬는데 지금은 삼성이 많이 좀 제품을 빼고 앞에 완전히 무슨 그걸 넣어 거리 같은 걸 또 해놨더라고요. 그 삼성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 자리가 하나 얼마짜리인데 제품 하나라도 더 많이지 그걸 빼버려 이런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지만 누군가는 야 이렇게 조금 저는 삼성 보면서 이렇게 쾌적한 전시장을 처음 봤어요. 삼성 전시 중에서 근데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많죠. 네, 사실은 너무 붐볐고요. 그리고 의외로 그 쾌적한 이유가 그러니까 뭐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걸 사실 경험의 시대 이런 걸 얘기한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소비자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많이 갖다 놓기보다는 하나하나에서 실제로 경험해보고 느껴보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졌다 보니 이제 사실 전시장에서 그런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외국인들이 저는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았는데도 외국인들은 너무 좋아서 거기 그 체험해 보려고 줄을 엄청 쓰셨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바뀐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느낀 게 이제 삼성의 자신감을 느꼈어요. 삼성이 이제는 제품 뭐 경험 그 에이지 오브 익스피리언스가 어떤 익스피리언스냐면 퍼스널라이즈드 하는 익스피리언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이제 호소를 하고 그런 할까는 좀 감성적인 어프로치를 많이 하지 않았나 해서 그 감성과 비전 그래서 퍼스널라이즈 케어 이제 내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홈을 인텔리전 홈화 시켜서 하겠다 그리고 이제 CT까지 그래서 그렇죠. 전반적인 이제 그런 하나의 그 비전을 하다 보니까 제품 중심의 전시가 아니게 됐죠. 저는 이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삼성 입장에서 더월 하나면 충분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이제 어떤 체험의 공간이고 주시는 거 여러 의미가 있지만 더월이라는 292인치짜리를 체험시키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덩어리 좀 압도적이었죠. 실제로 지금 그 마이크로 LED가 굉장히 큰 화두예요. 일반인들은 좀 잘 인지를 못하실 수 있겠지만 삼성과 LG가 굉장히 이제 팽팽하게 경쟁하고 있는 쪽이 원래는 퀀텀 닷이랑 OLED였다라는 거죠. LG는 과거에 그 OLED라고 하는 그 디바이스를 대형 인치에다가 사실 집중해서 했어요. 왜냐면 모바일 쪽은 뭐 이렇게 양산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구축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 위주는 다 LG가 가져갔고요. 삼성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모바일 OLED를 했죠. 아몰레드라고 불리웠던.
그래서 모바일 쪽이 많은 모바일 쪽으로 굉장히 많이 그동안 해왔는데 스마트폰이 사실은 삼성 것밖에 그동안 올레드를 안 쓰다가 지금 이제 모든 스마트폰이 올레드를 채용을 그렇죠. 하면서 애플이 쓰면서 넘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모바일 디스플레이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을 해버렸는데 중요한 거는 올레드로 만든 TV는 사실 보기에는 멋있지만 그렇게 많이 사실 팔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두 가지 다른 선택.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대형 올레드 대신에 퀀텀 닷이라고 하는 걸 그동안 드라이빙을 했었고 LG 같은 경우는 이제 올레드 TV를 드라이빙했는데 여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매출이나 수익차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는 데다가 마이크로 LED라고 불리우는 기술이 계속 진화를 해가지고 지금 마이크로 LED를 이용하면 어떤 형태, 어떤 사이즈, 어떤 크기도 만들 수 있는 사실 가능성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월도 지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큰 90인치가 넘는 사이즈로 출시가 됐는데 LG도 똑같은 기술을 사실 지금 내놨어요. 가지고 올해. 있죠. 아니 올해 또 내놨어요. 사실 마이크로 LED 제품이 LG 전자관에 나왔어요. 근데 딜레마가 뭐냐면 더 얇게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그들은 그 LG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마이크로 LED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먼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삼성이. 그러니까 LG가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이크로 LED를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어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동안에 이제 경쟁 구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좀 LG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사실 저는 오늘 봤고요. 아주 네. 날카로운 말씀 같아요. 앞으로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LED에서. 그리고 삼성, LG 서로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약간 좀 그죠. 아이고 뭐 회사의 그런 규모 이런 거 아니더라도 자시장에서 봐서도 그 더 이상 이렇게 뭐 경쟁이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컨셉을 많이 내놨고 사람들도 이제 참관하는 분들도 뭐 어디가 예전에는 진짜 어디가 이겼냐 그런 게 제일 먼저 얘기 나왔는데 요새는 그런 얘기 잘 안, 원래는 그런 얘기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요런 방송을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삼성, LG 기사는 아마 한국에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 나오지 않는 좀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얘기를 한번. 아니요, 근데 해보자. 이렇게 품평에는 필요해요. 아, 네네. 관심 있어. 아, 네. 근데 어쨌든 그때랑 말이 다르네요. 그때는 이제 하지 말자고 하지 하셨죠. 말자.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보니까 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일단 소니가 난 이게 좀 그 비전 S 전기차 소니가 전기차 만든 게 센츄럴에 저는 제일 큰 서프라이즈였어요. 서프라이즈죠. 예, 그러다 무대 깜깜 가운데 딱 갖다 놓고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야 저는 좀 약간 충격, 약간 그런 거. 저는 별로 충격받지 못했어요. 그래요? 왜냐면 전기차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만들고 골프 카트도 다 전기차거든요. 사실 전기차로 가는 순간 뭐 테슬라 같이 정말 정밀하게 모터를 제어하고 대단하게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배터리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일 있을지 몰라도 전기차를 만든다라고 하는 자체는 기존의 엔진 내연기관을 가진 파워트레인을 가진 자동차를 만든다와는 사실 그 난이도나 이거의 차이가 굉장히 저는 많이 난다고 봐요. 그 얘기는 소니가 그걸 만들었다는 저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고 어쩌면 너무 늦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럼 정말 뭐를 잘 만들었을까? 소니가 뭐를 정말 잘했을까? 모터 제어? 아니면 배터리? 거기는 뭐 저거지. 뭐가 있을까요? 디스플레이와 사운드, 비전 이거지 뭐. 소니의 전기차 출시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업의 경계를 이번에 이제 업의 경계의 종말을 아주 우리 밀크의 하나의 어떤 그걸 봤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제조업 이제 로스홀에서 제조업이 서비스와 이제 용합되면서 또 확장되는 모빌리티 자동차가 모빌리티로 확장되는 그런 하나의 그 업의 이 경계가 이루어지면서 더 확대되는 경우를 했다면 소니의 케이스도 그 업의 경계를 무너뜨렸다는 게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니까 그 전기차를 그 자체가 비전 S가 뭐 아주 팬시하고 멋있고 뭐 아주 뭐 특징이 달라서가 아니라 소니가 가전사로 플레이스테이션 자동차 업계에 들어온다. 브라비아 자동차. 근데 저는 그게 저를 그렇게 좀 안 보이는 이유가 자동차가 저는 이제 자동차를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꾸 이제 표현이 우리 눈에 자동차 형태를 띄고 있으니까 자동차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는 가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전자제품이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지금 그 소니의 그 전기차 발표를 지금 어떻게 보면 시사점이 많아요. 이게 지금 신문에서 소니가 자동차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 마치 이제 그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자율주행차를 만드니까 구글이 그러면 자동차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근데 구글도 자동차 산업에 들어올 생각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차를 구글이 만들어서 뭐 기존 자동차에서 경쟁했다는 것보다는 구글의 참 뜻은 그 구글의 이 갖고 있는 이 플랫폼을, 특히 서비스 플랫폼을 이 자동차에서 구현해서 모빌리티에 관련된 모든 이 파생 산업을 먹겠다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소니가 이번에 한 건요. 소니가 지금 현재는 가장 강점이 이미지 센서잖아요. 그런 이제 야식, 지금 얘기한 모터 컨트롤러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또 뭐 오디오 비디오 관련된 또 소니가 또 이머시브 오디오를 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이거 360. 네네. 그런 전반적인 자동차에 관련된 솔루션을 소니가 갖고 있는데 그거를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회사한테 이제 소니하고 일을 하시면 전기차도 다 오래 만들 수 있다 하는 하나의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소니가 자동차에 들어오겠다는 걸로 해석하는 건 아직은 좀 시기상조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거랑 똑같죠. 현대모비스관 안에 자율주행차가 이제 이번에 전시했는데 그게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차를 내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솔루션을 전부 다 내겠다는 거잖아요. 같은 관점에서 소니의 그 전기차 출시를 바라보는 관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왜냐하면 또 하나 중요한 건 소니가 만약에 그걸 자동차 해보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고객들이 다 전부 다 경쟁자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컴포넌트나 잘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결국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니 사장이라면 절대로 그 전략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LG도 자동차 솔루션 쪽에를 가고 있고 모비스도 가고 있고 하면서 완성차는 안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소니도 그 소니에 관련된 자동 솔루션을 가지고 그거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서프라이즈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실망했어요. 실망. 소니 전기차를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근데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맞아요. 전기차는 전기차를 아주 잘 만들어서 우리가 출시할 거다도 아니고요. 또는 우리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게 소니가 우리 차에서 우리랑 협력해라고 만들 거면 차 자체를 미래 컨셉으로 만들어 놓고 안을 꾸몄어야 되는데 솔직히 안에 디스플레이 별로 엉망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차를 탔을 때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게 그 사이드 미러를 카메라라고 디스플레이로 대체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문제 뭐가 있냐면 제가 노안 센서로 와서 그런 걸 느끼는지 처음에 저도 몰랐어요. 무조건 그걸 디스플레이로 바꾸면 되는 줄 알았더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못 쓴다고.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거울이 있는 이쪽하고 이걸 디스플레이 여기 가지면 안 맞는데 소니가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를 키웠는데 각도나 이런 게 그런 거 고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나온 아우디나 도요타 사례 보면 각도 조절을 해주거든요. 디스플레이를 옆에 놓지만 이렇게 놓지 않아. 조절을 해주는데 아직은 좀 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정확히 안 만들어봤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놀랍지도 않아요. 왜냐면 뭐 누구나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아쉬웠죠. 아주 오히려 임팩트는 없었어요. 역시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소니 비전 S에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입구 앞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입구에 저희가 사람들 약속을 거기서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길을 헤맬 때 계속 거기 잘못 가가지고 저는 손을 갈 생각이 없었는데 거기 4번을 넘게 갔어요. 길이 이상하게 돼서 글로 잡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대중의 마인드를 잡는데 여러 가지 제 생각은 소니가 그걸 내놔가지고 제 생각은 저는 이제 차를 디테일하게 보지 않아요. 기자라서 이게 조금 이렇게 흐름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은 소니가 그걸 내놔가지고 나는 그 나머지 센츄럴 제품들 다 오징어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이 삼성이나 LG가 이제 그 동안에는 굉장히 이렇게 점진적인 혁신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넓고 더 크고 더 얇은 더 선명한 TV 뭐 이렇게 이제
제품을 내놨었고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많이 내놨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상상이 물론 이제 엑소스켈레톤도 있고 또 이제 로봇 이번에 그 볼리 나온 것들 그런 것도 이제 나오고 LG도 이제 키친 이런 것도 나오고 약간 상상력이 좀 그 단계였다면 소니 같은 경우는 평소 그런 거 안 하다가 빡 나타나가지고 약간 좀 그런 이미지 저는 서프라이즈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약간 쏠려가는 뭐 이런 느낌. 차를 안 봤죠. 예. 그러니까 안 본 사람한테는 먹히는. 예, 저 자세히는 안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딱 그 이제 이번 CCO를 보면서 아 이게 어쩌면 약간 그런 것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냥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될 때는 사실 구체적인 게 없다 하더라도 놀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가서 좀 가까이 가가지고 만져보고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과장되고 아니면 그거 자체가 정말 어떤 큰 깊은 일관성이 있는 뜻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쇼라는 점에 좀 강조를 좀 컨슈머 예를 들면 쇼에 보여주고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는가라고 좀 근데 이제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그 반면에 또 그런 것들을 정말 잘하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다 모두가 쇼를 했으면 아 쇼구나. 근데 이제 쇼에서 되는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니가 가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좀 기자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민감해서 그래서 가서 딱 보니까 그 차 전문가분이 이거 될 수가 없는 차라고 안 나오는 차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예 그런 또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됐는데 저는 이제 전시회를 그동안 소니의 그 전시를 뭐 IFA고 이제 쭉 보고 CES고 램더를 쭉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소니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노력을 많이 하는데 뉴스가 별로 안 나가요. 네, 그런 면이 있거든요. 맥락이 없거든. 최근에 점점 이제 이런 그 소니가 전시에 나왔을 때의 뉴스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쇼라고 봤을 때는 뉴스를 내기 위해서 반전하기 그런 면에는 그건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소니 같은 경우는 사실 콘텐츠에 집중해서 사실 그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그 소니뿐만 아니라 사실 파나소닉도 있었고 샤프도 있었고 다른 기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나마 일본 기업들 중에는 소니가 조금 사람이 있었고 저처럼 헤매던 사람들이 가서 그런지 나머지는 사실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왜 이런 게 너무 비교가 되니까 한국 삼성 뭐 LG관에는 사람이 너무 바글바글 많고 반대로 일본관 중국관에는 사람이 너무너무 뭐 화웨이관 뭐 창홍 이런 데는 아예 벼 있어요. 벼 있어요. 너무너무 한가할 정도로 그 붐비는 시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쩌면 뭔가 이런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반영하는 부분은 아닌가 싶어요. 쇼는 아니냐 떠나서. 그럼요. 소니관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맥락이 좀 없어요. 그런 회사가 원래 아닐 텐데 예를 들면 작년 다 이렇게 하고 또 3년 전인가요? 또 이제 로봇 아이보 해놔가지고 작동도 안 되는 거 내놔가지고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이 아이보 그 보고 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이보를 내놨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샀어요. 반품 냈어요, 반품. 이게 쇼성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주제도 확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뭐 캐칭하는 데는 좀 성공했다 이렇게 좀. 나 같은 사람도 있는 거야.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좀 그런 것보다는 좀 작은 회사들이나 전통적인 IT 회사가 아닌 회사들이 오히려 센트럴에서는 더 저한테는 충격이었고 매력적이었어요. 저한테 좀 기억이 많이 남았던 회사는 사실 로열이에요. 로열이 저는 되게 관심이 많았던 이유가 작년에 사실 폴더블 전쟁이 있었죠. 로열이 말도 안 되는 디자인으로 구린 폴더블 폰을 제일 먼저 내놨어요. 그래서 바이럴을 어마어마하게 일으켰고 약 무명이었던 로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 과장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회사가 됐어요. 그때요. 원래 로열은 저 사우스홀에 있었어요. 원래. 사우스홀에 있었는데 지금 센트럴로 왔잖아. 센트럴로 왔죠. 거기다가 LG 뒤편에 이렇게 딱 이렇게 게다가 매장도 굉장히 커졌고요. 커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이런 기사라기보다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로열이 먼저 내놨고요. 그 다음에 사실 삼성이 내놨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화웨이가 내놨는데, 저는 삼성거나 화웨이가 둘 다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저는 제가 이제 주장을 해요. 왜냐면 삼성 거 같은 경우는 항상 펴서 써야 되는 이 태블릿이죠. 태블릿을 접어서 만든 게 사실 삼성의 폴더블이었고요. 화웨이 폰 같은 경우는
그냥 접어놓고 쓰면 되는 스마트폰을 굳이 필요도 없는데 펴야 되는. 그래서 두 개 다 사실은 사용성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있어서 최근에 오히려 모토로라나 삼성 그 2세대에서 나오는 이렇게 클램쉘로 접히는 구조가 오히려 여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로열이 폴더블의 승자다라고 제가 주장했던 이유가 폴더블을 만들어서 잘 팔아서 승자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회사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물론 그 뒤에 삼성은 잘 개선해서 그래도 상품을 내놨고 사람들한테 팔았죠. 화웨이는 뭐 여전히 뭐 힘들어하고 있고 1년이 지난 다음 도대체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로열은 어떻게 됐을까? 제가 매장을 찾아갔는데 올 상반기에 출시할 제품이 이미 5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폰이 아니에요. 그렇지. 스피커고 스피커. 뭐 영수증 또 모자 또 나왔지 모자. 네, 모자도 있고 모자는 뭐 예전에 있었고 굉장히 우리 삶에서 필요한 제품들인데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제품들이에요. 원래 로열이 잘했던 게 그 커브드 디스플레이였거든요. 디스플레이 회사예요. 근데 유명하지 않았던 디스플레이 회사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유명하게 그 로열 폴더블 플렉시파이 하나 가지고 일약 스타가 된 다음에 그 제품들을 지금 출시하려고 준비를 해놨고 스피커서부터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로열 폰은 여전히 있는데 그냥 작년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 폴더블 폰으로 만든 나무 강구루가 있죠. 폴더블 폰 수백 대를 접어서 나뭇잎처럼 붙여놓은 나무 강대가 한 그루가 있어서 로열이 원래 목적 자체가 저 폰을 많이 팔아서 뭘 하기보다는 팔 계획도 있대. 하반기에 올해 나올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굉장히 스마트하게 이걸 잘 이용해서 유명해졌고 그 플렉서블한 제품들 폴더블은 아니지만 커브드 디스플레이 제품들을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팔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로열이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또 센츄럴에 네온이 있어요. 네온. 거기도 사람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가지더라고. 3분 남았는데 네온 뭐 얘기 못 하는데. 네온 좀 많은데. 해도 되나요? 예. 저는 네 센츄럴에서 솔직히 실체가 그게 맞다면 저는 네온이 가장 무서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게 진짜라면. 예. 그게 진짜라면. 실제로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에서 이제 그 프라나브 미니스트리라고 그럼 네온을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네온이 어떤 건지. 네온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네, 사실은 갑자기 뜬금없이 네온 나왔고 뭐 삼성 어디서 발표도 안 했고 키노트에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네온이 어디 나면 언베일대 잠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온이 도대체 뭐 삼성 거 맞아? 우리 막 혼동됐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매장이라는 센츄럴에 이제 그 나왔고요. 프라나보 미니스트리는 예전에 MIT에 다녔다가 식스센스라고 해서 카메라랑 프로젝터를 가슴에 같이 붙이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프로젝터를 붙이고 이 손으로 제스처하면 그 카메라가 그 손 제스처를 읽어서 이 공간에서 이제 뭔가 핸들링을 하는 그런 UX를 만든 친구고요. 있었는데 이 네온이가 담당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이 네온이 뭐냐면 아바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실사에 우리 이제 사람들의 캐릭터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데다가 인풋을 딱 넣으면 물론 그걸 구체적인 로직이나 이런 건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합성해서 3D 모델링 캐릭터 아바타를 만들어주는데 사람이랑 아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실사예요. 근데 거기다 컨텐츠를 집어넣으면 그거를 말로 할 수 있고요. 그 컨텐츠의 감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요. 다양하게 되면서 멀티링걸하게도 지원이 되면 이 네온이라고 하는 아바타가 만약 진짜로 사용화가 될 수 있다면 지금 유튜브들이 돈 엄청 많이 벌고 있죠. 그렇죠. 이제 저 이렇게 뭐 제작 잘하는 사람들, 콘텐츠 기획 잘하는 사람들이 그 아바타 뭐 한 10개를 가지고 가상의 유튜버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텍스트만 컨텐츠만 인풋하면 그 아바타들이 각자 유튜버가 돼서 24시간 내내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바타 셀럽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 놓고 여기다 앉혀놓고 우리는 술을 마시고 얘네들이 방송을 아바타 셀럽이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저기 뭐냐면 KFC 대령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거 해가지고 좀 KFC 돌리고 있잖아요. 그거. 근데 여기는 이거는 이제 큰 차이가 뭐냐면 그건 이제 특정 목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지만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굉장히 실사에 가깝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없이 다양한 컨텐츠나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 있고 대면 서비스에 해당하는 모든 곳에 접목이 되면서 저는 문득 그게 왜 두려웠냐면 저게 진짜로 가능하다면 가상 인구까지 포함해서 10년, 20년 안에 저게 만 시용이 되면 우리 지구의 인구가 300억, 400억이 되겠다. 물론 가상 인구가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쉽게 만들 수 있는. 근데 거죠. 정말 근데 좀 저는 좀 디제스터라고 생각해요. 뭐 충분히 그런 완전 디제스터야. 예,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명함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왜냐면 이게 페이크거든요. 이게 사실 가상 인구를 포함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나와서 실제적으로 지금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모바일이나 유튜브나 이런 돌아다니고 거기서 이제 가짜 뉴스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죠. 완전 진짜이기 때문에 그럼 현실 세계에 바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미 사실은 지금 인공지능 가지고 페이크를 딥페이크 나오죠. 딥페이크를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고 있죠. 이미 그건 이제 이슈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새롭게 발견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존재하는 문제이긴 한데 딥페이크의 문제는 실존 인물을 이제 합성을 해갖고 굉장히 그게 안 좋은 용도로 쓰이는 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이제 아예 가상의 아바타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나 나는 존재하는 인물로 믿는 페이스북 친구 10년 동안 내 페이스북 친구였는데 사실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진짜 어느 수준인지가 되게 궁금하죠. 정말 어디까지인지가. 근데 공개를 거의 그거 위에는 안 해가지고. 전시도 괜찮았어요. 이게 진짜야 가짜야 뭐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을 했고 거기다가 센츄럴홀이잖아요. 이제 스타트업도 아닌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삼성 백드 이런 거 이게 잘 모르면은 이게 뭐지 막 이렇게 하는. 근데 그 저기 왜 언벨드에서 그렇게 만났는데 뭐 삼성이 사실은 그 아바타나 이런 로직기나 이런 애플리케이션은 삼성이 개발했지만 그 안에 실제로 쓰이는 핵심 알고리즘은 네온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의 우리는 이제 전적으로 네. 독립된 업체고 삼성이 투자한 업체일 뿐이다 이런 부분이죠. 네. 그리고 핵심 알고리즘 개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그게 그 빅스비랑 비교하더라도 우리는 빅스비가 아니다. 우리는 그걸 그렇죠. 한 단계 넘었다. 제가 이 프로젝트 처음 한 게 한 3년 전인 것 같아요. 3년 전에. 3년 전에 알았는데 그때 빅스비를 개발하고 빅스비 2.0 나오기 전, 그러니까 빅스비 막 나오고 이름이 빅스비야. 그러니까 삼성의 인공지능 이름이 빅스비야라고 막 나올 때 그때 딴 걸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게 뭐지? 막 했는데 그래서 빅스비 없어요. 그러니까 딴 거다라고 막 이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네온으로 이번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삼성에서도 좀 독자적으로 이렇게 학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이 속도라면 내로 저기 유레카오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러시죠. 그러면은 드시죠. 그러면 센츄럴로 사실 노스가 센츄럴을 보면은 좀 많이 이건 유레카는 가지. 그래서 센츄럴에 내가 승자 무엇이었나? 여기는 사실 진짜 박빙이긴 박빙이죠. 합니다. 네.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어려운데. 센츄럴의 승자는 누구인가? 아주 제가 미리 잘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품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죠, 그죠? 네, 저쪽부터 해주십시오. 네. 원래 늦게 쓴 사람부터. 내가 예능 프로를 많이 안 본 것 같아. 이런 거 재밌게 하던데 진행자. 뭔가 이게 안 돼. 누가 좀 진행자를 좀 섭외해야 될 것 같아. 강호동쯤이 오면 아마 되지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게 더 좋아요. 우리는 또 그러면 또 너무 또 예능으로 가면 네. 자 빨리 하고 자, 네. 하나, 둘, 셋. 우리 정 교수님은 시그니처 올레디 OLED 이거 롤러블이죠. 네, 빨리 나와서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위아래 다. 저 알- 위에서 내려. 위에서 내려오는 거. 위에서 내려. 네. 물이랑 함께 쏟아지는데 OLED 이게 디자인 혁신이죠. 4D 효과도 좀. 2천만 원이라도 괜찮으세요? 저희 더워는 146인치가 옛날에 3. 지금 그래서 292. 제 질문은 2천만 원이라도 괜찮으세요? 2천만 원, 그 정도. 좀 2만 불? 네. 2만 불 좀. 네. 집이 넓어요. 얼버무렸습니다. 집이 넓은데 그냥 놓치 뭘 접었다 폈다 해. 그다음에 우리 네, 그럼 저는 이제 LG전자의 그 롤러블 TV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아주 혁신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 이미 나왔기 나온 때문에. 거고 그의 이제 뉴 버전이어서도 정국인 우리 교수님의 픽에 그런 면에서는 많이 동감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주 그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혁신적인 거라고는 아주 정말 동감하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꼽은 거는 저는 또 좀 아까 계속 이제 컨셉 어떤 비전 이걸 좀 지금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특히 나부터 시작해서 이 가정 CT로 연결하는 이 퍼스널라이즈 케어를 익스피리언스로 하나의 그 새로운 경험을 삼성전자가 주겠다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 그거를 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화된 하나의 어떤 그 케어다. 사실 청장님이 지속적으로 개인화를 네. 첫날부터 그렇죠. 첫날부터 지금 강조를 하고 그래서 계십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코어 컨셉이기 때문에 저도 이게 사실 CES를 오면서 이 개인화 추세가 얼마나 많이 진전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중에 딱 삼성전자가 퍼스널라이제이션을 들고 나와서 아주 그렇죠. 굉장히 잘 짚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 대표님이 저는 델타 항공 항공, 그렇죠. 사실 델타 항공 저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난 델타 좋아. 아니 제 델타 항공 몇 번 타봤는데요. 막 물을 던져요. 유나이티드를 안 타보고 지금. 유나이티드 타봤습니다.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델타, AA 다 타봤는데 미국 항공들 사실 친절하지 않았죠. 물도 던지고 많이 안 밥도 타봐서 던지고. 그래. 델타가 나아 그래. 근데 상대적으로 델타가 나을 수 있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저한테 인상이 안 좋던 델타가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가 델타 항공 전통적인 사실 회사죠. 이 전통적인 회사가 Future of Travel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탁 던지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되게 궁금하게 만들었는데 키노트 스피치에서 사실 이제 그 델타 CEO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사실 했어요. 근데 사실 놀라웠어요. 왜 놀라웠냐면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여행이라고 하는 걸 앞으로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항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보편화됐지만 더 많이 보편화가 될 거고 그래서 우리 일상의 여가나 이런 거에 차지하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결국은 우리한테 더 가치 있는 어떤 경험이 되게 될 텐데 이 비행기에서 티켓팅을 해가지고 보딩 패스를 받고 체크인을 하고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서 비행기 탑승하는 그 경험 더하기 비행기 안에서 실제로 타서 10시간, 12시간 동안 멀리 날아가서 기내식을 먹고 잠을 자고 하는 모든 행동 그리고 내려서 가서 대기 그 모든 과정 여정을 이들은 퓨처 오브 트래블이라고 정의하고 거기에서 델타가 그 모든 여정을 굉장히 편리하고 행복하게 재정의라고 재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공기 안에만 보면 될 것을 그 많은 것을 재디자인해서 정말 그 우리 하이패스처럼 그냥 걸어서 가면 자동으로 체크인이 되고 자동으로 입국 수속이 되고 하는 거서부터 보딩 패스나 아니면 실제로 10시간씩 타고 가는 그 비행기 안 우리 얼마나 불편해요. 그 비행기 한번 타면. 근데 그 비행기 안에 하나하나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모바일 디바이스를 쓰는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모바일 디바이스를 쓸까? 충전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기내식 제가 요번에 올해도 올 때 기내식 이렇게 먹고 하다가 또 엎질렀거든요. 이거 너무 불편한 트레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람들이 편리하게 쓰면서 여행이라고 하는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안락한 그런 것으로 만들까를 델타가 요번에 키노트로 발표했고 델타관에 가면 그런 하나하나를 기술적으로 보여주면서 체험관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체험관에 들어가면 그것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데 둘이 한 1시간을 네, 1시간을. 그래서 저는 체험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프레스 좀 들어갈 수 있는데 델타에 추구하는 방향하고 지금 삼성 지금 이 추구하는 방향하고 일맥상을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경험을 그러니까 소위 이 경험을 갖다 전체적으로 사용자 경험을 중시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특히 델타 서비스 가운데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것도 일종의 퍼스널라이즈 시킨 거죠. 심지어는 우리 항상 재밌는 거가 뭐냐면 디스플레이에서 나 커넥션 하려면 어디 가서 해야 되지? 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지금 제시한 하나 솔루션은 딱 사람이 오면 안면 인식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야 될 그 방향을 바로 사람별로 디스플레이를 보여줘요. 그럼 다
딱 저 뭐야 저 딱 A가 왔다 그러면 홍길동이 왔다 그러면 홍길동 어디 게이트 몇 번으로 가 이렇게 딱 나오고 또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오면은 또뭐 누구 또 그냥 그래서 굉장히 퍼스널하게 델타 거 얘기하시는 델타, 거죠. 예. 네, 그거를 패러럴 리얼리티라고 맞아요. 패럴 리얼리티 기억납니다. 패럴 리얼리티. 네. 아 그거는 이제 제가 빼먹었네요. 네, PR. 정말 우리 저 패널 우리 전문가 우리 패널분들 공부를 너무 열심히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뭐 공부도 하고 가서 직접 또 확인하고 또 보도자료 다 확인하고 동영상도 언제 그렇게 다 안 봤는데. 다들 대단하십니다. 네. 네. 저는 센트럴에서 이제 다 갈렸어요. 어쨌든. 예. 우리 댓글 오늘은 외국인이 없네. 외국인이 없고 노진화님 진화님 우리 저 단톡방에도 계시는 우리 노진화님이 흐흐흐흐 재밌으시죠? 이유석님이 매일 생생한 소식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생정보통 생생- 이런 느낌입니다. 예. 그리고 조현신 박사님이 최 대표님 의견에 동의. 아까 이 무슨 뭐였냐면은 저 소니 자동차 얘기할 때. 아, 소니 자동차 얘기할 때. 아니 이분 오신다더니 오시지 않고 여기다 조 댓글 달고 박사님 지금 계시네요. 왜 안 나타나지? 그리고 김진경 우리 누님, 예. 고생 많으세요. 예.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너무 고생해서 오늘 친구들 만나서 와인 먹고 오느라 제가 늦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이종훈 본부장님 저 밖에 앞에 계시는데 눈앞에서 보니 더 박수. 우리 게스트 잠깐 나오세요. 저희가 이따가 써달라고 가지고 잘 써달라고 시켰습니다. 네, 우리 이종훈 본부장님이 앞에서 보니까 너무 생생하고 좋다 댓글 달아주셨고, 우리 정은아 우리 전무님이 생생한 내용 감사하다. 밀크 화이팅. 예. 다 패밀리 댓글들이야. 지인 댓글. 자, 이거 전공용으로 짜고 치는 곳이요? 지인들이 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주변의 패밀리 가족들 같은 우리 패밀리들의 응원과 성원으로 아직 우리가 초창기입니다. 네. 하지만 잘하고 있는 우리 네. 밀크 정말 눈물이 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1부 순서는 그러면 여기서 아니 2부도 있어요? 2부 있지. 이제 준비하고 오셔야지 빨리. 라이브 또 2부도 가? 네. 예,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2부는 우리 어떻게 하지? 이분은 10분 있다. 10분 있다가? 네. 정말? 네. 10분 있다 하시죠. 우리끼리 지금 할 얘기가 좀 많아서. 그러면은 네. 한번 해보자. 네. 그럼 여기서 끊고 네. 다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끊고 네, 2부. 네. 그래서 10분 후에. 10분 후에. 네. 10분 후에. 네. 11시로. 11시. 12시. 12시. 여기 10시. 1부 끝. 예. 저 벌써 지금 12시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예. 자, 좋아요, 구독. 예. 좋아요, 구독. 준비가 됐어요. 네. 네. 자, 더 메이크. 즐거움을 되신 가들 좋아요, 구독, 알람. 예. 감사합니다. 1부